예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내고 당시 우리 정부의 조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. 현 정부가 어떤 이유로 기존 판단을 번복했는지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주장은 또 맞는 주장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최원희 기자, 일단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들이 북한군을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군에 납포된 것일 뿐이지 귀순의 진정성은 별로 없어 보였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. 네, 어제 정 전 실장은 이 어민들이 NNL 해역에서 우리 군 통제에 불응하고 북측으로 도주하길 사흘간 반복했다면서 납포된 뒤 동해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대통령실은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냐고 반박을 했죠.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들을 정 전 실장이 언급한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정황들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보다 더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지 의문이 남습니다. 조사 과정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. 그건 맞습니까? 정 전 실장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추방이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엽기 살인마라고 규정했다라고 맞섰습니다. 탈북자 합동신문의 통상 1, 2개월 걸린다는 점을 부실 조사의 근거로 삼기도 했는데요. 하지만 윤건영 의원은 다른 북송 사례의 경우 지난 5년간 통계로 볼 때 3에서 5일 정도 걸렸다면서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사건은 정 전 실장도 밝혔듯 매우 복잡한 사건이고 또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처형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. 이러한 사건의 조사 기간을 다른 단순 북송 사건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 전 실장은 흉악범이라는 점을 제목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흉악범은 보통 이렇게 추방을 할 수가 있습니까?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현재 북에서 중범죄를 저지르고 내려와 있는 탈북민도 실제로 23명이나 있습니다. 얼마나 흉악한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흉악범이어서 추방했다는 주장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일관성도 없습니다. 정 전 실장은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는 점 외에 자백만으로 국내에서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. 국내에서 처벌을 못한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까?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도 증거와 증인이 북측에 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. 예. 북에서 저지른 범죄를 우리 사법당국이 가서 조사를 할 수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법정에 세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사법적으로 판단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게 맞는지 또 사법적 판단을 섣불리 정부가 예단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. 대통령실 역시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자, 상당히 복잡하고 예민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. 지금 우리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죠, 이 문제에 대해서는. 네. 정말로 정치적 고려 없이 우리 국민들의 궁금증을 낱낱이 밝혀주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예,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.